오늘 저희는 우경화 작가님의 나를 알고 책을 쓰고 1인 기업, 이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15년 동안 정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자신을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책을 100권 넘게 쓰시고 100권이요? 와, 네. 그리고 600명 이상의 작가를 또 배출해내신 코치이자 나연구소라는 1인 기업 대표까지.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이 대체 뭐였을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아니면 내 안에 쌓인 경험들로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우경화 작가님이 바로 그 생각을 현실로 딱 만드신 분입니다. 네, 이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책을 쓰는 행위, 또 1인 기업,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딱 연결되면서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궁금하네요. 네, 함께 탐색해 보시죠. 어쩌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울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볼까요? 우경화 작가님의 시작은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북 안동 풍산 출신이시고 어릴 때는 가족 간 대화도 별로 없었고 아,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군요. 네, 그리고 장남이니까 잘해야 한다, 뭐 인사 잘해라 이런 말들에 좀 주눅들기도 하셨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가셨는데 뭐랄까 공부보다는 춤 동아리에 더 빠지셨다고. 아, 또 그런 반전이. 네, 그러다가 20살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대학을 그만두게 되셨죠. 아, 젊은 나이에 큰 일을 겪으셨네요. 그렇죠. 이때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또 어쩔 수 없이 자립심도 키우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서울에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네, 마음이 늘 좀 공허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업무, 또 실적 압박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직장인의 피해죠. 네. 그리고 주변 시선 의식해서 막 착한 사람인 척,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자신한테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 표현이 와닿네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고 사는 기분이었다. 네, 바로 그 기분. 근데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오랜 불만족, 그리고 좀 내성적인 성향이 오히려 변화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아, 역설적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다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내면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명상이나 감정치유, 자기탐구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고요. 아하, 결정적인 계기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래요. 아, 보통 50세 전후면 다들 은퇴하는구나. 이 현실을 딱 마주한 거죠. 네. 미래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고 뭔가 내 성장은 멈춘 것 같고 더는 이걸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마침 또 책을 한 권 읽으셨다고.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네, 그 책이 큰 충격을 줬다고 하죠. 특히 그 문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게 가슴에 확 박혔다고. 네, 그래서 아,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드신 거죠. 여기서 이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군요. 맞습니다. 세상을 탓하거나 뭐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죠. 내 모든 문제는 결국 내가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기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 연구 도구가 참 흥미로워요. 질문 던지기, 마음 관찰하기, 그리고 글쓰기. 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나는 뭘 할 때 제일 좋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이런 것들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아픔, 상처,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것부터 설렘, 열정, 기쁨 같은 긍정적인 것까지 그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글로 적어 내려간 거군요. 네, 특히 그 감정의 연금술이라는 접근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감정의 연금술이요? 그게 뭔가요?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 있잖아요. 뭐 과거의 아픔, 실패 경험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나만의 되게 특별한 자산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아, 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상처받았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함이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신중함이나 깊이 있는 사고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버릴 감정은 없다. 네, 그런 깨달음인 거죠. 이런 깊은 자기 탐색 끝에 마침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찾으신 거군요. 글쓰기, 가르치기, 사람들 성장 돕기. 네, 그걸 명확하게 깨닫게 되신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연구소라는 이름이 딱 떠올랐대요. 나 연구소. 이름 좋네요. 네, 나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존재다. 나를 아는 공부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철학을 담아서요. 결국 핵심은 나다움을 찾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쌓인 경험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라는 확신. 이걸 얻는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나를 발견한 우경화 작가님이 선택한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책쓰기였습니다. 네, 그 슬로건이 참 인상적이에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맞아요. 되게 강렬하죠.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독자에 머물지 말고 내 경험과 지혜를 직접 생산하는 작가가 되라는 메시지. 네, 이 작가로의 전환을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라고 하죠. 하루 만에 책 쓰기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는데요. 말 그대로 하루, 한 8시간 정도 만에 전자책 한 권을 완성하는 게 목표래요. 완벽한 책이 아니라. 완성이 목표군요. 네, 끝까지 해냈다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일이든 너무 오래 걸리면 지치면 재미없고, 그럼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방식이래요. 하긴 그렇죠. 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간을 확 압축해서 몰입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는 거죠. 네, 그 경험이 책 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 시간이 없다, 어렵다,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네, 그런 부담감. 그걸 확 깨트리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대요. 매주요? 와, 네, 그래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무려 50권 가까운 전자책을 써내셨다고. 50권이요? 1년 만에? 정말 놀라운 실행력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요? 네. 이전에는 그냥 휙 지나쳤던 일상의 모든 순간들 있잖아요. 출근길 풍경, 동료와의 대화, 심지어 내 안의 갈등까지도 이게 전부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와, 세상 모든 게 책의 재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내면의 해방과 치유 경험이래요. 글을 쓰려면 내면 깊숙한 곳을 막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잊고 지냈던 기억이나 묻어뒀던 상처, 표현 못했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해소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와, 글쓰기가 곧 자기 치유이자 성장의 과정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남이 쓴 책 100권 읽는 것보다 내가 직접 쓴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바꾸는 데는 훨씬 더 강력하다. 네. 그만큼 능동적인 자기 성찰과 창조 행위로서의 글쓰기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라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된다. 이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말 되게 와닿았어요.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공부고 경험 정리니까 그 결과로 전문성이 쌓인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이 딱 박힌 책이 나오고 네이버 같은 포털 인물 정보에 작가 우경아 이렇게 등록되면서 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검색되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 경험이 엄청난 자신감을 줬고 또 실제로 강의 요청이나 네트워킹 확장, 코칭 의뢰 같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확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 쓰기 코칭 방식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일단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먼저 딱 심어주는 거죠. 마음가짐부터. 네, 그래서 막 어려운 글쓰기 기술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 그리고 꾸준히 쓰는 습관, 이걸 더 강조하면서 600명이 넘는 분들의 첫 책 출간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600명이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단순하게 책 내는 걸 돕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자책 출판 지도사 같은 자격 과정을 만들어서 수강생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강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아,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신 거네요. 선순환 구조? 맞습니다. 그게 성공의 핵심 비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1인 기업가로의 전환 과정을 좀 볼까요? 40살에 1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 이거 정말 인생 최대의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내분은 당신 요즘 뭐에 홀린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불안감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머뭇거리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것 같다. 이 절박함이 더 컸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1인 기업을 생각하신 건 아니었다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뭐 철물점 같은 오프라인 창업도 생각하셨대요. 아, 정말요? 의외네요. 네. 근데 우연히 무자본 창업, 1인 기업 이런 개념을 접하게 되신 거죠. 특히 그 말,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본인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주말마다 관련 모임 찾아다니고 책 읽고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고정관념이 확 깨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핵심이 뭐였을까요? 무자본이 거대한 자본이라는 것의 의미? 꼭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팔아야만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 그 자체, 이걸 컨텐츠, 그러니까 글이나 책, 강의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나누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강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아하, 경험과 지식이 상품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본인이 직장 생활 내내 고민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일의 의미, 인간관계, 미래 불안, 성장 정체, 시간 부족, 수입 한계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와,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겠네요. 1인 기업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꼽으시지만 들어보면 핵심은 결국 성장과 자유인 것 같아요. 성장과 자유. 네.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개발하면서 성장하는 기쁨, 그리고 정해진 틀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는 점, 또 무엇보다 일, 사람, 시간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유? 그게 정말 크죠. 네.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 말을 빌려서 1인 기업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 또 자유로운 협업과 확장성, 이런 유연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럼 그 사업 전략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나다움을 전문 선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연구소 철학이랑 딱 이어지죠. 남들이 하는 성공 모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고유한 경험과 지혜에서 강점을 찾아서 콘텐츠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거네요. 네. 실제로 본인이 책을 쓰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첫 책으로 기초 다지고 한 3권 쓰면서 지식을 좀 체계화하고 5권 넘어가면서는 자기만의 관점을 딱 세우고 10권 이상 쓰면서는 이제 그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이 로드맵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비즈니스 모델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고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찾아오게 만든다. 네, 맞아요. 억지로 막 영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든지 책은 쓰는 것입니다. 같은 자신의 핵심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꾸준히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아, 콘텐츠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찾아온 고객들의 상황을 문제인식에서 해결책 모색, 그리고 성장이라는 하나의 여정으로 함께 그려나가면서 각 단계에 맞는 서비스, 예를 들면 코칭이나 출판, 교육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되게 유기적이네요. 네. 그래서 나연구소를 중심으로 코칭,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협회, 한국자서전협회, 교육 프로그램, 하루만의 책 쓰기 등 이런 것들이 쫙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된 건 아니었겠죠.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 아, 그럼요. 본인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뭐 마케팅 서툴러서 고생한 얘기, 가격 잘못 정해서 실패한 얘기 등등 많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실패 앞에서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리체가 말한 것처럼 위험하게 살아라. 이걸 실천하면서 모든 경험을 다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지혜로 바꿔나갔다는 점이에요. 와, 그 마인드가 대단하네요. 네. 퇴직금 같은 거 배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남들보다 좀 빨리 전자책 출판 시장에 뛰어든 과감성.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실행력,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경화 작가님을 만든 원동력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뭐라고 하셨나요? 사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멀리 갈 수 없다.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이제 1인 기업가 우경하의 핵심 자산, 바로 콘텐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요즘 시대에 정말 콘텐츠가 자산이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만들어둔 글, 영상, 책이 시간을 넘어서 나 대신 계속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 이분의 요정이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출발점은 뭐니 뭐니 해도 블로그였죠. 네. 현재 블로그 누적 포스팅 수가 9,992개라고요. 대단하네요, 정말. 본인 스스로도 블로그에 1만 개의 글을 쓰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이 꾸준함이 결국 온라인상에서의 존재감,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딱 나오게 하는 거. 그렇죠. 신뢰도도 쌓이고. 네. 그리고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의 기초가 된 거죠. 정말 엄청난 끈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유튜브로의 확장이었고요.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강의 영상, 인터뷰, 노하우 공유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셨고 지금 몇 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현재 1,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목표는 2,000개라고 하시고요. 와, 이렇게 영상 자산이 쌓이니까 잉클이나 그로우 같은 유명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먼저 강의 한번 해보시죠 하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아, 컨텐츠가 기회를 부르는 거네요. 그렇죠. 블로그 글이 영상 소재가 되고 그 영상이 다시 온라인 강의가 되고 또 그게 책으로 엮이고 이게 바로 컨텐츠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하나의 컨텐츠가 여러 형태로 막 변하면서 가치를 계속 증폭시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활동이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강의 요청도 늘어났다고요? 네, 뭐 이천시청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강연 기회가 많아진 거죠.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기회로 이어지고 또 오프라인 경험이 다시 온라인 콘텐츠 소재가 되고 아, 온 오프라인이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즉 수동소득을 현실화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 패시브 인컴. 네, 평생 인쇄받는 전자책 출판이라는 4주 온라인 과정은 반기 넘게 진행될 정도로 아주 스테디셀러가 됐고 또 외부 플랫폼을 통해서도 그분의 강의가 계속 팔리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가 가진 강력한 확장성입니다. 컨텐츠 확장이 매체의 다변화로도 이어졌다고요. 전자책에서 종이책으로, 또 혼자 쓰는 책에서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공저로. 네, 5명, 15명, 심지어 50명이 함께 쓰는 공저 프로젝트까지 진행하셨더라고요. 50명이요? 와, 공저의 장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글쓰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리고 참여자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네트워킹 효과도 생기고 비용 부담도 나눠 가질 수 있고요. 아, 여러모로 이점이 있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직접 인생 이변하는 서점이라는 출판사까지 차리셨어요. 와, 그럼 이제 작가를 넘어서 출판 기획자, 대표까지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이 모든 활동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른바 콘텐츠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콘텐츠의 복리 효과요? 네. 한번 뿌려놓은 콘텐츠 씨앗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잠재 고객들은 블로그든 유튜브든 책이든 다양한 경로로 이분을 알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콘텐츠는 이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계속 높여주고 이게 다시 인쇄, 강의료, 코칭비, 출판 수익 같은 다양한 수익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 방대한 디지털 자산, 블로그 10,000개, 유튜브 1,500개 이상, 책 170여 권, 이게 그 1인 기업을 떠받치는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정말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를 멋지게 써내려오신 우경화 작가님.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시선이 더 넓은 곳을 향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시면서 한국자서전협회를 설립하고 초대 협회장을 맡으셨어요.
한국 자서전협회요? 네. 모든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다 소중하지만 특히 어르신들의 그 삶의 지혜와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 여기에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와,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 이상인데요. 그렇죠. 이건 자서전 출판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맡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협회를 통해서 자서전 출판 지도사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기여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작가협회 초대회장까지 맡으셨다고요? 네, 작가 커뮤니티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로까지 확장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우셨어요. 어떤 목표인가요? 죽기 전까지 1000권의 책을 출판하고 1만 명의 작가를 배출하겠다. 1000권, 1만 명이요? 와, 현재가 170권에 600명 정도인데 정말 담대한 목표네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 목표를 향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걸 혼자 다 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단기적으로는 뭐 블로그 1만 포스팅, 이웃 1만 명, 책 쓰기 코치 50명 양성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고요. 장기적으로는 1000권 출판, 1만 명 작가 배출, 그리고 이분들을 뒷받침할 전국적인 강사 네트워크 구축,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아,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직원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후배 양성에도 힘쓰는 등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분이 지향하는 건 콘텐츠 부자를 넘어서 사람 부자가 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책을 낸 그 600여 명의 작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좀 다른 삶을 꿈꾸신다고요? 네. 뭐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유인. 멋지네요. 결국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먼저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만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일, 이걸로 딱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 윈 구조네요. 그렇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게 고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다시 새로운 작가와 콘텐츠를 탄생시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식 생태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꿈꾸시는 거죠. 1000권의 책과 2만 명의 작가라는 목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그분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어떤 의미 있는 유산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경아 작가님의 초안을 통해서 정말 평범했던 한 직장인이 어떻게 작가이자 1인 기업가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는지 그 여정을 깊이 따라가 봤습니다. 네, 핵심은 정말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책 쓰기라는 아주 강력한 실행 도구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경험이라는 자산을 미천 삼아서 1인 기업이라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간 과정.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은 쓰는 것입니다. 나다움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참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마음에 깊이 남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경화 작가님의 길이 그분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원칙들 있잖아요.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 그리고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실행력, 또 자신의 경험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태도. 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의 씨앗이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경아 작가님은 질문, 마음관찰, 글쓰기 이걸 도구 삼아서 자신을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만드셨잖아요. 네.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나연구소를 오늘부터 딱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연구 도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의 삶과 경험이라는 그 광산 속에 아직 캐내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그래서 세상과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성장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